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1차시 수업은요, 자연미와 조형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미와 조형미가 있는데요. 이 자연미는 뭐고 조형미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조형미는 이 인공적 이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 조형미가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인공의 미라고 하죠. 그리고 이 미술의 활용, 그 다음에 동서양의 자연, 그 다음에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생활 속의 미술, 미술과 문화, 이것들을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미와 조형미. 자연미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죠. 자연 자체의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색채, 그 다음에 그런 구조 등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그런 엄격한 그런 조화와 질서를 이루기도 하고요. 또 모든 예술의 원천을 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요. 자연과 함께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삶과 조형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들 보세요. 이 풍뎅이 색깔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꿀벌, 그 다음에 이 꽃, 나비, 이거는 우리가 이 자연에서 올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자연이 그대로 이런 아름다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자연미라고 하죠. 그럼 조형미는 뭘까요? 조형미는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지고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의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는 조형미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연미를 바탕으로 창조돼요. 모든 것들은.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 문화와 생활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환경과 삶의 아름다움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화, 조서, 건축, 그런 디자인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이 그림은 이 어디예요? 이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의 형태의 루브르 박물관의 이런 조형물, 입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서 했죠. 예. 그리고 이런 사과의 형태, 그리고 이거는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물이 나오게끔 하는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형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연에서 조형이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징과 색채를 조형 요소로 표현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이겁니다. 이게 나무를 응용해서 해 가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가리개예요. 햇빛 가리개인데 이것들을 나무 형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의 형태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형적인 요소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렌지 약간 자른 모습을 응용한 시드니의 그런 오페라 하우스, 이것들도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자연의 그것들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이런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미는 조형미의 기본으로 또 자연미와 조형미가 조화됨으로써 아름다움을 더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경복궁, 여러분들 경복궁 다 가보셨죠?
여기 항원정을 보세요. 얼마나 그 자연 속에서 이런 그 정자로 되어 있는 이런 집들이 기아로 이렇게 해서 잰 거지 굉장히 아름답죠. 예, 그래서 이 자연미와 조형미가 이 조화되는 이 아름다움을 정말 더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건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그 단풍이 우거진 속에서 이런 이 그 하나의 이런 집들을 지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죠. 자연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미와 조형미의 이런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미입니다. 전통미란 우리나라의 이런 민족적 특징과 생활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요. 근래에는 이런 전통미와 현대미를 조화시켜서 조형물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 다 가보셨죠? 이 예술의 전당이 원래는 이런 전통의 갓 모양을 응용해서 예술의 전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이게 갓 모양의 예술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과 조형미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다음은 이 현대식 골무입니다. 여러분들 이 골무 다 보신 적 있죠? 어머니가 바느질 할 때 이 바늘에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골무를 끼고 많이 하죠.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전통 문양을 응용한 현대식 골무입니다. 예. 다음은 이 미술의 활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골무를 봤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미술의 활용을 보면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미술을 활용한 적절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척박한 공사 현장이 아주 화사해진 거죠. 이 한젠마가 이 미술 이거를 포장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 색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보기도 흉하고 엄청난 큰 이런 그 공장지대에 이런 뭐 구조물이 있었어요. 산업 현장에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미술을 활용한 적절한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거는 화폭을 연상시키는 돋보이는 건물벽 그림들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스트리트 아티스트 이 건물에 이런 벽화를 그린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거 벽화예요. 근데 마치 입체로 이렇게 저울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멋있죠? 또 하나는 이거는 폴란드인 이 나탈리아락이라고 이렇게 꽃에 그 큰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폴란드의 현대미술 거리 미술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큰 건물에 이 소녀가 꽃에다 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큰 벽화에 사람을 넣어서 이런 건물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술의 활용입니다. 이것도 자연미와 조형미를 같이 겸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 동서양의 자연관입니다. 우리가 자연관에서 볼 수 있으면 이 동양도 있고 서양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동양의 자연관은 우리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이제 전통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간의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미는 이런 그 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통도사가 이 건축미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경주 가보셨죠? 경주에 보면 경주의 건축물들 보세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별로 없고, 이 그 경주 안에 이 그 집들이 다 이게 기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동양의 자연의 그런 미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동양의 미를 음, 그 중요시 생각한 거죠. 또 이 서양의 자연관을 보면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고 탐구의 대상으로 여겼다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조형물은 규모가 크고요, 굉장히 강직한 그런 직선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엄청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 건축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형물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곡선을 사용해서 아담한 형태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면, 서양의 조형물은 굉장히 강직한 그런 직선, 그래서 이런 큼직한 규모의 강직한 그런 직선을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더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이 자연관, 그래서 자연관의 조화를 중시했던 이런 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양의 자연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이런 강직하고 직선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건물들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직선을 많이 사용해서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상을 부여하고자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들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서양의 자연관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자연관은 도교적인 이 세계관의 반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자연 숭배 사상, 그 다음에 자연 합일 사상, 자연주의적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서양에서는 자연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한 기계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의 그런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관에서도 동양과 서양에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표현의 특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양은요, 이런 고정된 시점에서 사물을 관찰하지 않고요, 시간의 흐름과 이동 시점으로 이런 삼원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압적이고 장대한 느낌, 이런 몇 개의 경관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했고요.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죠, 경관이. 그리고 생명체의 그런 원초적인 기운을 묘사하는 기운 생동의 목표를 이렇게 동양의 표현의 특징을 냈어요. 근데 서양은 이 표현의 특징을 어떻게 했을까요? 고정된 그런 시점에서 인간의 시각을 중심으로 관찰했고요. 또 화면에서 대상의 그런 앞, 뒤 그런 차를 객관적인 사실로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서 외관을 아름답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표현의 특징도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표현을 특징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입니다. 회화나 조소나 건축이나 디자인 등과 같은 모든 조형물은 그 발상이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찾고요.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조형미를 창조하는데, 자연에 대한 그런 감동과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형물의 발상은요, 주로 자연에서 얻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만이 참다운 조형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받은 그런 감동을 인위적으로 재구성해서 새로운 그런 인공물을 창조하는 것이 참다운 조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조형과의 관계를 보면요.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그런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조형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요. 그래서 자연과 조형은 항상 긴밀한 그런 연관성에 의해서 함께 존재하고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를 이룰 때 조형은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함과 동시에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면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조형미와 조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이 조형물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불교, 유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실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우리 조형물의 우리나라의 조형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 이걸 이제 한옥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한옥집에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의 원래 이런 불교나 유교에 관련된 이런 자연미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현대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자연 속에서 이런 그 조형미를 한 거라면 이 왼쪽 거는 이런 우리나라 불교 유교의 이런 전통미를 한 이런 음,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서양에서는요, 이 기독교, 해교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어떤 것들의 특징이 있냐면요, 수직적인 구조가 많습니다. 지금 아래 피사의 피사탑과 이 대성당입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수직적 구조고 수학적 질서를 기초로 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계산된 건축 양식 같죠? 인류적으로 아주 그죠? 예, 이게 이 서양 조형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굴 모습이에요. 이 미국의 네바다주의 국립공원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자연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붉은 모래로 이루어진 이 바위가 있는 곳은 오래전에는 바다였대요, 여기가. 근데 이 바위는 햇빛에 반사되면 마치 불에 타는,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붉은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이 조형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 모습 같죠? 근데 이게 자연의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제가 봐도 사람의 이 모습 같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과 인공의 조형물입니다. 이거는 옐로트리 하우스라고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조형물이 자연물과 융합되어서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조형물이 된 것처럼 이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미술입니다. 사람은 이런 자연미를 바탕으로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감동하고요. 그것에서 받은 느낌을 생활에 반영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이나 환경을 창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요. 우리 생활에 많은 활력을 창조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도시 환경과
구격화된 생활 공간은 이런 삭막한 느낌을 주므로 거리의 조형물이나 기념비 또 건축물의 그런 벽면을 장식한 그런 벽화 그리고 자연환경을 가미해서 조화로운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이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감상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풍요로운 그런 정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과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대부분 이런 자연미를 강조하죠. 그리고 소박하고 아담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미를 강조하는 곡선적인 아름다움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료미, 인위적인 기교를 배제하고 실용적 그런 구조미 등의 무기교의 기교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하는데요. 전통의 정신을 살린 독창적인 비애를 추구하고요.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전체성의 이해와 현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독창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화와 조형물의 관계입니다. 문화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문화적인 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춘 나라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과거의 문화예술이 전체보다는 부분을 중시했다면 현재는 이 전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츠 헤드시의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가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그런 예술을 통한 도시 재건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 북쪽의 천사라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영국의 그 낙후된 소도시입니다. 이 북쪽의 천사라고 이거를 설치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거를 이 사람 형태예요. 이게 철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선이 따가웠다고 합니다. 이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뭐냐 이렇게 크게 왜 만들었느냐. 근데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명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 영국의 이 낙후된 소도시의 넓은 벌판 위에 초대형 이런 공공조형 작품이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보러 어,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조형물로 자리 잡은 예술 명소로 바뀌면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가 망했었어요. 근데 이 커다란 아주 크게 이런 그래서 사람이 이런 천사다. 그래서 이거를 보러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조형물을 잘 설치하면 이 명소가 또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공공미술과 이 사회,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공공 디자인, 공공 미술, 공공 조형물 이런 공공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공공 시설물이나 공공 조형물이나 공공 미술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이것들이 즐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 이런 문화, 또 그 시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이것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이런 작품과 마주치게 되면
되게 좋죠. 그래서 곳곳에 각 지역별로 이런 공공미술, 공공조형물 이런 것들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음, 그래서 도심 속에서 이런 공원이나 학교 담장에 그려진 이런 벽화와 조형물, 또 건물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아름다움과 그런 기능성을 갖춘 거리, 가구,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간판들, 이런 것들 등등이 공공미술의 형태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공미술에 가기 위해서 한때는 이 벽화 그래서 이 보면은 부산에도 있고 곳곳에 그런 벽화 공공미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구경들을 많이 간 적이 있죠. 그래서 한때는 이것들이 공공미술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 그 지역을 음, 또 유명한 명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미술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하고도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공성은 뭐냐?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익성은 뭐냐?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미술에서 공공성도 중요합니다. 공익성도 중요합니다 하죠. 근데 공공성이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 공익성은 사회 전체의 이익. 그러면 공공미술이란 공공의 장소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성을 띠는 미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띠는 미술, 이런 것들을 지향점은 미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주체들의 삶과 문화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이 조형물이나 공공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삶에 이 여유도 갖고 이 긍정의 힘도 갖고 좀 이렇게 좀 각박한 삭막한 그런 것보다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음, 공공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도 있죠. 예, 일단 삶과 삶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힘들 때 그런 것들을 보물어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공공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즉 하나의 행위 또는 정책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런 공익성을 추구하는 미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게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세계가 놀란 한국.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입니다. 우리가 요즘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가림막들을 하죠. 예, 이게 2011년 작이라고 합니다. 삼청동에 문화거리에 있는 겁니다. 건물 공사로 인해서 흉물스러울 수 있는 이런 환경에 현대미술관 측에서 가림막을 의뢰해서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담장 너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외국인의 사진은 놀란 외국인 모습을 통해서 몰라보게 성장한 한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어서 한국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익성 이런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림막들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음, 음. 이지 니얼리 코리아? 그래서 오 이거 정말 한국이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외국 사람들이 이런 깜짝 놀라서 여기를 우리나라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밌죠? 또 이거는 이 인사동에 지하철에 가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풍류를 더하답니다. 그래서 연령별, 시대별, 직업별로 168명의 시민들과 예술가가 저마다 고이 간직했던 그림
그리움과 애찬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전시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브로프스키라고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걷다. 스테인라스로 만든 건데요. 서류 가방을 둔 남자와 여자, 흰 셔츠를 입은 노인, 춤추는 댄서를 연상시키는 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비스듬히 서 있죠. 스테인리스 기둥 위를 걷고 있어요. 그리고 기둥 아래에는 손을 꼭 잡은 아버지와 아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하늘을 향해 걷다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나의 굉장히 이슈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대한 눈입니다. 지금 이것도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작품의 생각이나 의도를 설명하지 않고 작품을 펴낸다고 합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과 작품 여백에 담겨 있는 관객의 이런 감상과 감동의 몫으로 창작과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전시가 가능한 평면의 사진 작품이 공간과 어우러지면서 입체의 설치 작품이 되는 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 눈들이 있어요. 그쵸? 예, 거대한 눈입니다. 여기도 눈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눈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건물의 벽에다가 이렇게 곳곳에 얼굴, 눈을 거대한 눈들을 이렇게 해서 멀리서 봤을 때 이 거대한 눈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설치 미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했대요. 예, 그래서 오늘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